혹시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태블릿 화면이 휙 돌아가서 당황하신 적 없으세요? 18%, 20%, 25%. 이 어색한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 팁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그 이유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예전에는 정말 고마울 때만 줬던 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가 압박하는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만 느끼는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뱅크레이트 설문조사를 보니까 팀 문화가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인이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는 무려 41%로 확 늘었어요.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신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팁이 왜 이렇게까지 퍼진 건지, 기업들은 무슨 생각인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괜찮은 팁 문화를 만들 순 없는 건지, 그 미래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팁을 요구하는 문화가 대체 어디까지 퍼져 나갔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까지 번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팁이라는 게 좀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 뭐 이런 특정 장소에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일반 소매점은 물론이고 진짜 여기서도 팁을 내라고? 싶은 곳에서도 팁을 요구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요. 미국 성인의 72%가 5년 전보다 팁 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졌다고 느낀대요. 특히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깔리면서부터 항공사나 병원, 심지어는 차를 견인해 가는 곳에서도 팁을 요구한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찔끔찔끔 내는 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미국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팁으로 쓰는 돈이 평균 $450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만 원에 달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데 기업들은 도대체 왜 자꾸만 더 팁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돈, 바로 인건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팁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고객한테 살짝 넘길 수 있죠. 그리고 또 팁까지 합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유능한 직원들을 끌어모으기도 좋고요.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죄책감도 들고 사회적인 압박도 느끼고 어디서 얼마를 줘야 되지 혼란스럽고 결국엔 계속 돈을 더 뜯기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한 기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팁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나?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게 또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경영자인 데니 바이어가 노팁 정책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시 팁 제도로 돌아왔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건 비인도적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사실 팁이 직원들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틈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기준, 3가지 원칙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차별성, 가시성, 그리고 비례성. 이 3가지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팁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차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돈을 내고 구매한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제공된 무언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팁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예전에 게임 회사 블리자드에서 게임 개발자한테 팁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게이머블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바로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게임 개발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핵심 업무지 추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서비스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다음에 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배달앱들 보면 어때요? 음식이 오기도 전에 팁을 먼저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건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내 음식 빨리 갖다 주세요 하는 일종의 웃돈, 즉 입체금처럼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비례성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팁은 내가 받은 서비스의 퀄리티에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좀 별로였다면 안 주거나 적게 줄 수 있는 선택권이 당연히 우리 고객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차별성, 가시성, 비례성 이 세 가지 원칙 들어보니까 꽤 그럴듯하죠? 그럼 이걸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디자인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 택시가 뒷좌석에 팁을 미리 설정해 놓은 화면을 설치했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팁 비율이 예전에 현금으로 낼 때 10%였던 게 무려 2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냥 화면 디자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엄청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더 좋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팁을 주는 행위 자체를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좀 더 사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처럼 비용과 서비스의 질이 꼭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퍼센트 기반 팁을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내가 준 팁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팁 공동 분배는 좀 신중해야 하고요. 화면에는 언제나 팁 없음이나 직접 입력 같은 옵션을 눈에 잘 띄게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처럼 별점 평가랑 팁을 연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팁 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디자인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더 베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 셰프가 말하길 팁이란 전혀 불쾌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 느끼는 이 극심한 팁 피로감을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그 공감 능력을 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 그 결과 손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도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뭔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팁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주기 위해 아주 잘 설계된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